평화로운 숲에서 귀여운 동물은 다른 동물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양은 모든 동물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다. 다들 양의 새하얗고 부드러운 털을 칭찬하며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큰 불이 일어나 양의 털을 불태웠으며 커다랗고 흉측한 흉터를 남기게 되었다. 양은 흉터를 보며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두려웠던 양은 솜털을 자신의 상처에 붙였다. 고통스러웠지만 흉터는 거의 티가 나지 않게 가려졌다. 양은 거치장으로 대부분의 동물을 속일 수 있었지만 여우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양은 여우에게 찾아가 자신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여우가 양에게 말했다. 양아, 왜 상처를 가리려고만 해? 다들 네가 착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를 좋아하는 거야. 상처를 드러낸다고 해서 아무도 널 싫어하지 않아. 양은 여우의 말을 믿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다. 뜻밖에도 그 누구도 양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양을 위로해주며 신선한 풀과 과일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물들은 더 이상 양을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숲에서 마주쳐도 말없이 돌아서기 일쑤였다. 몸에 그렇게 끔찍한 흉터가 남다니 정말 불쌍한 아이야. 양이랑 계속 친구를 하고 싶긴 하지만 흉터가 그렇게 눈에 띄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난 표정에 다 드러나는 편이란 말이야. 이럴 바엔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저런 얘기가 양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때 여우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계속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나는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다. 안 놀랐나 봐? 배짱 한번 줬네. 다시 보니 네가 그 관리자구나? 다른 애들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네. 슈는 무슨 생각으로 널 보낸 거지? 대체 무슨 꿈꾸냐? 오시리스에 관한 일이에요. 스필트에서 돌아온 후부터 오시리스의 인격이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슈님과 저들이 살려줘요. 대신 제 몸을 내어줄게요, 명아. 이렇게 약한 녀석들을 믿었다간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될 거라니까.
네, 바로 명왕이에요. 관리자님, 오시리스와 명왕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인격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와 오시리스의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온 건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 일은 조직 내에서도 소수의 인원만 알고 있어요. 한때 우리는 명왕의 인격이 통제되면 모든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거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틀린 생각이었나 보네요. 그것 말고도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더 있어요. 그래서 날 찾아온 목적이 뭐지? 네가 무슨 말을 한 건 줄은 알지? 슈가 나랑 농담이나 하라고 널 보낸 건 아닐 텐데. 똑똑히 들어. 여길 나가면 가장 먼저 슈와 너희 같은 쓸모없는 녀석들을 모조리 박살낼 거야. 날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사실이잖아? 입 다물어. 그때는 오시리스가 계속 방해해서 그래. 그 눈빛은 무슨 의미지? 날 도발하는 건가? 겨우 폐공장 사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습격받았던 주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도 그런 꼴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한 게 과연 틀렸을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어린애들 싸움은 내겐 겨우 몸풀기 수준일 뿐이라고. 그런 시시한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폐공장 사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데 나더러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이 괴상한 장난감은 뭐지? 이걸로 혼자서도 스펙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가? 내가 해낸다고 쳐. 그걸 네가 무슨 수로 확인할 건데? 설마 장난감을 가져오면 내가 널 따라 순순히 꿈속으로 들어가줄 거라 생각한 거야? 뭐 상관없어. 너희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든 난 전혀 신경 안 쓰거든. 슈가 여태 부린 실수도 아무 소용이 없었듯이 말이야. 재미있으니까 이번만 같이 놀아줄게. 해치지 않을 테니 창안으로 헬멧을 건네줘봐. 너희들이 구축한 꿈속 세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봐주지. 준비는 됐으니 시작하도록 해. 응?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그나저나 이 헬멧은 정말 불편하네. 아무것도 보이질 않잖아. 이미 꿈속으로 들어온 거야? 이 세계도 현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네. 어차피 죽게 될 주제에 시끄럽군. 이봐, 정말로 이 폐공장을 복원하다니 대단한데? 그렇다면 그 소란스러운 로봇과 보안팀들도 곧 나타나겠지? 잠입이라고? 이봐,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난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손쉽게 이곳을 박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야. 내가 너희같이 은근슬쩍 행동할 리가 없잖아. 잘 보라고. 무대가 준비되었으니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모습을 선사해줄게. 이봐, 기다려. 너희들은 누구야? 이곳엔 어떻게 들어온 거지? 정말 시끄럽군. 조물의 기들의 대사 따위는 듣기 싫으니 길을 비켜. 영혼의 냄새를 맡으니 흥분되는군. 빨리 끊지. 영혼을 보낼게. 정말 이거야? 잘 부탁드려요. 제이야. 황천길로 보내주지. 약해 빠졌어. 빛이 이곳으로 영혼을 보낼게. 정말 빨리 넘어가시네. 이 샘을 울려 퍼져라. 긴 백주의 시작이야. 죽거라.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어. 침입자 제거. 스필트의 영광을 위해. 스필트의 영광을 위해. 아, 생각났다. 너희들은 그때 떠돌이 강아지 마냥 로봇들한테 온종일 쫓겨다녔지? 좋아, 결정했어. 그럼 내가 이 쇳덩어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해주겠어. 영혼의 냄새를 맡으니 흥분되는군. 빨리 끝내. 지시를 내려주세요. 영혼을 보내주면 제가 도움이 되었네요. 죽어라! 나의 신앙을 잃은 것 같구나. 저기요. 그들의 영혼을 고통스러워. 잘 부탁드려요. 제이야. 황천길로 보내주지.
약해로 빠졌기 주머니까지 그래. 죽거라! 죽거라! 영혼의 죽거라!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어. 부품 분리, 운행 불가, 운행 불. 봤지? 이런 고철 따위는 아무리 많이 와봤자 내 길을 막을 수 없다고. 어? 아, 넌 정말 생각보다도 더 쓸모가 없구나. 그냥 뒤쫓아오기만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아, 알겠다고. 잠시 기다려줄게. 아,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영혼의 냄새를 맡으니 흥분되는군. 빨리 끝내지. 괜찮아. 시간 없어. 당신은 영혼의 죽더라! 이제 끝내주마! 지워한 건 감성을 끼쳐드릴 수 있어. 잘 부탁드려요. 제이야. 함정길로 보내주지. 아! 잘했어. 이렇게 빠져서 주먹하게 해줄게.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 뭐야? 아무도 도망갈 수 없어. 죽거라! 정말 빨리 난 것같아. 과거의 빚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아. 죽거라! 영혼의 정말 잘 부탁드려요. 제이야. 함정길로 보내주지. 아! 잘했어. 약해 빠졌어. 고맙다고.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어. 응? 갑자기 웬 아첨이야? 무슨 속셈이지? 네가 아무리 아첨해도 너희처럼 약한 녀석들은 내 동료가 될 수 없어. 하지만 내 힘을 보면 날 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겠네. 그럼 특별히 당분간 나를 우러러보는 것을 허락해주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군. 절대 모두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정말 성것이군. 과연 몇 번이나 막을 수 있는지 지켜보겠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오시리스를 구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죽어라! 이제 끝이다. 내 동료를 다치게 하지 마, 명왕. 누구냐?
네가 왜 여기에 있지? 왜냐하면 모두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야. 오시리스가 깨어났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어떻게... 꿈 시스템은 의식의 개체를 감별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몸을 공유하고 있는 오시리스와 명왕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일 뿐 실제로 명왕이 이곳까지 뚫고 들어오다니 정말 놀라운 의지야. 명왕, 이건 우리 사이의 일이니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하지 마요. 당신의 존재를 감추고 당신을 죽일 뻔했던 것은 모두 제가 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뒤에 숨지 않을 거예요. 오시리스,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처음이야. 예전에는 항상 울면서 나한테 애원하지 않았어? 잘 생각해. 너의 그 나약한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지금 우리는 같은 몸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너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 우리는 같은 몸을 가지고 성장했으니 당신에게 질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은 저 혼자도 아니니까요. 베르단디 언니, 슈님, 오시리스는 착한 아이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폐를 끼쳤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요.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리고 제게 여러분의 힘을 빌려주세요. 오시리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방패를 못 쓰게 되어도 남은 검으로 너와 함께 맞서 싸울 거야. 다들 네가 그 말을 하는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출격! 또 모두와 함께 전투를 할 수 있겠네요. 생사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당신을 위해 영혼을 보낼 건가요? 저도 회개할게요. 여기에요. 제가 길을 만들어드릴게요. 갈게요. 이 저주들은 제가 감사할게요. 다음 목표. 고통을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준비됐어요? 단번에 승패를 가르겠어요. 죄송해요. 편히 잠드세요. 집중. 관통. 괜찮아요. 여기에요. 갈게요. 갈게요. 괜찮아요. 굉장히 다 보이거든요. 갈게요. 어떤가요? 당신을 위해 영혼을 보낼게요. 여기에요. 제가 길을 만들어드릴게요. 공격! 괜찮아요.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미쳐 죄송해요. 편히 잠드세요. 함께 거둔 승리라 더 기뻐요. 어떻게 된 거지? 아까부터 지면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 방금 전투가 너무 격렬했던 데다가 꿈속 세계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서 이곳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야. 미미르님, 만약 꿈속 세계가 붕괴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입과 너희들은 기껏해야 잠시 기절하는 정도겠지만 오시리스와 명왕은 둘 다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현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워. 여태껏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은 없거든. 그럼 어서 명왕을 쓰러뜨리자. 흥분하지 마, 베르단디. 더 이상 전투를 하면 꿈속 세계가 더 빨리 무너질 거야. 꿈속 세계가 무너지기 전에 명왕과 저 중에 한 명이 잠들면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제가 다시 마음의 방으로 돌아갈게요. 그건 안 돼. 겨우 너를 깨웠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가 되는 거라고. 괜찮아요. 다음번엔 제가 반드시 저의 힘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올게요. 아, 짜증나는군. 시끄러워 죽겠네. 고작 시시한 잡념 따위로 만들어진 세계 주제에 나를 위협하다니. 다들 입 다물어! 관리자님! 명왕! 멈춰! 재미있네? 이전에 의식 침입으로 후유증이 생겼을 거라 생각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 같군. 관리자님을 해치지 않았어? 그런데 날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네? 최악의 상황이어도 기껏해야 꿈속에서 퇴출당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됐어. 난 피곤하니 너희 마음대로 해. 무슨 뜻이지?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 건가? 복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설마 정말로 그런 애들 장난 같은 수술로 나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그냥 약자들끼리 뭉쳐서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척하는 소꿉질이 거슬렸을 뿐이야. 하지만 오시리스가 너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니까 나도 더는 간섭 안 할래. 나랑도 이렇게 오래 싸우는데 보잘것없는 녀석들에게 당하진 않겠지. 뭐 됐어. 난 가서 자야겠어. 다음번에 또 나를 귀찮게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가볍게 끝나지 않을 거야. 명왕, 잠시만요. 할 말이 있어요. 응? 전 여태까지 당신을 제대로 이해해보려 하지도 않고 제대로 얘기해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건 네가 너무 약해서 그래. 마음의 방을 나가는 방법조차 모르다니.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주할 생각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받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당신과도 대화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대신해서 생혼의 에너지를 억제해주고 보호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지도 모르고 저는 수술로 당신을 해치려 했네요. 말했을 텐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너에게 확실히 말해둘 게 있어. 어떤 거죠? 그 못생긴 인형일 있잖아. 그거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데려온 고양이가 한 짓이지. 네? 그 고양이가 인형을 망가뜨리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 밑에 숨었다고. 여태 그게 내가 한 짓이라 생각했겠지? 그랬던 거군요. 미안해요. 계속 신경 쓰고 있었군요. 신경 쓴 것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난 그런 시시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해두고 싶었을 뿐이야. 네, 알겠어요. 명왕이
마음의 방으로 돌아간 게 느껴져요. 관리자님, 슈님, 그리고 베르단디 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걸 환영해, 오시리스. 고생 많았어. 돌아온 걸 환영해. 그리고 관리자님, 감사해요. 저의 여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양은 여우의 말을 믿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어요. 뜻밖에도 그 누구도 양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양을 위로해주며 신선한 풀과 과일들을 가져다 주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물들은 더 이상 양을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숲에서 마주쳐도 말없이 돌아서기 일쑤였죠. 몸에 그렇게 무서운 흉터가 남다니 정말 불쌍한 아이야. 양이랑 계속 친구를 하고 싶긴 하지만 흉터가 그렇게 눈에 띄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난 표정에 다 드러나는 편이란 말이야. 이럴 바엔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저런 얘기가 양의 귓가에 들려왔어요. 성가신 녀석들. 나였으면 녀석들을 반으로 나눠서 스테이크랑 수프로 만들어버렸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나쁜 사람들도 아닌데다가 그렇게 하면 양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이야기의 뒷부분은 이래요. 양은 또다시 여우를 만났고 여우에게 왜 자신을 속였냐고 물어봤어요. 여우는 속인 적 없다고 대답했어요. 흉터가 낯설게 느껴진 건 사실이지만 동물 친구들은 모두 노력했어요. 하지만 양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알고 보니 양은 다른 동물 친구들에게 인사도 항상 먼저 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가져다준 풀과 과일도 먹지 않았어요. 사실 양은 외모뿐이 아니라 마음속에도 흉터가 생겨났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동물 친구들은 양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책임감 없는 녀석이었군. 그래서 결말이 뭔데? 양은 여우의 말을 듣고 다쳤던 마음을 열었어요. 다시 동물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졌고 흉터가 남긴 아픔도 모두 치유했답니다. 정말 하찮은 녀석이군. 내가 그런 뒷담화를 들었으면 녀석들을 모두 끓여 먹었을 거야. 그런 동화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난 이만. 피곤하니 먼저 갈게. 네, 내일 또 찾아올게요. 마음의 방에 들어가는 방법을 깨우친 다음부터 날마다 내 방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다니. 네 친구들이랑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들 바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당신과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당신과는 할 수 있어요. 친구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사귄 느낌이에요. 이상한 표현이네. 미안해요. 제가 아직 사람들과 잘 친해지지 못해서요. 그래, 뭐 괜찮아. 명왕 혼자 방에 있으면 지루할 것 같아서 책을 가져와서 읽어드렸어요. 책이 재미없었다면 다음엔 다른 걸 찾아올... 괜찮아. 지루하긴 하지만 자기 전에 듣는 이야기로는 나쁘지 않네. 아,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보자. 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내일 봐요. 평화로운 숲에서 귀여운 동물은 다른 동물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양은 모든 동물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다. 다들 양의 새하얗고 부드러운 털을 칭찬하며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큰 불이 일어나 양의 털을 불태웠으며 커다랗고 흉측한 흉터를 남기게 되었다. 양은 흉터를 보며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두려웠던 양은 솜털을 자신의 상처에 붙였다. 고통스러웠지만 흉터는 거의 티가 나지 않게 가려졌다. 양은 거치장으로 대부분의 동물을 속일 수 있었지만 여우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양은 여우에게 찾아가 자신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여우가 양에게 말했다. 양아, 왜 상처를 가리려고만 해? 다들 네가 착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를 좋아하는 거야. 상처를 드러낸다고 해서 아무도 널 싫어하지 않아. 양은 여우의 말을 믿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다. 뜻밖에도 그 누구도 양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양을 위로해주며 신선한 풀과 과일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물들은 더 이상 양을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숲에서 마주쳐도 말없이 돌아서기 일쑤였다. 몸에 그렇게 끔찍한 흉터가 남다니 정말 불쌍한 아이야. 양이랑 계속 친구를 하고 싶긴 하지만 흉터가 그렇게 눈에 띄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난 표정에 다 드러나는 편이란 말이야. 이럴 바엔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저런 얘기가 양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때 여우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계속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나는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다. 오시리스는 내가 본 아이 중에 가장 맞아.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상냥해서 남에게 절대 오시리스는 내가 본 아이 중에 가장 철이 들었어. 맞아.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상냥해서 남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않아. 참, 그 아이가 만들어준 선물은 다들 받았지? 응, 저번 달에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었는데 오시리스만 눈치챘었어. 침실에 돌아와 보니까 책상에 직접 만든 인형이랑 나를 위로해주는 편지가 놓여있더라고. 저번 주에는 다친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해서 종일 돌보더라. 오시리스는 정말 천사처럼 배려심도 깊고 착해. 소녀는 지나가다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긴장한 듯 발걸음을 늦췄다. 그러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 난 그저 동료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소녀는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에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 몬스터를 잡기는 무리였다. 그렇기에 훈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동료들을 도우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소녀는 미소 지으며 기쁜 마음으로 휴게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모두한테 예쁨 받는 착한 아이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거 받아.
이건 오시리스 인형이야. 선생님께 열심히 배운 건데 못 알아볼 정도인 거야? 알아볼 수 있어요. 단지 이건 오시리스한테 주는 답례야. 저번 달에 네가 직접 인형을 만들어줬잖아. 너무 귀여워서 보자마자 걱정이 싹 사라졌었거든. 그랬군요. 고마워요. 소녀는 답례를 받고 침실로 들어왔다. 치료를 받은 고양이가 문 앞에서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리에 뺨을 문지르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착하지? 이제 혼자서도 잘 걷네. 고양이는 고개를 치켜들며 신난 듯 대답했다. 소녀는 고양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고선 보금자리 안에 다시 놓아줬다.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꾀죄죄한 털뭉치가 대체 왜 좋은 거지? 네? 그리고 저 못생긴 인형도 마찬가지야. 도대체 어디가 닮았다는 거야? 환각인가?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소녀는 온 방을 둘러보고 침대 밑과 베란다까지 찾아봤지만 그 어디서도 소리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면 이건 설마 내 마음속의 소리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내가 한 일인가? 소녀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인형을 바라보며 어젯밤에 분명히 침대 머리맡에 잘 놓아두었다는 것이 떠올랐다. 절반으로 찢긴 인형을 보니 마치 자신의 영혼이 갈라진 듯했다. 고양아... 소파 밑에서 고개를 내민 고양이는 겁에 질린 눈빛으로 소녀를 쳐다보았다. 마치 눈앞의 사람에게 무슨 일이라도 당했다는 듯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앞발이 두려움에 벌벌 떨리고 있었다. 설마 내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을지도 몰라. 소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소녀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과 똑 닮은 형체를 보고 겁에 질려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소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훈련실에서 무거운 낫을 휘둘렀다. 무기를 든 손이 벌벌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팔을 들어올렸다. 자신이 너무 약하기에 다른 의식이 몸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모두를 걱정시킬 수 없다. 빨리 강해져야만 한다. 저기 오시리스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응, 예전에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지금은 너무 심한 것 같아. 새 웨폰을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빨리 적응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러고 보니 지난번 담력 테스트 기억해? 오시리스가 그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소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오시리스 몸에 또 다른 나쁜 인격이 존재하는 걸까? 어쩌면 오시리스는 원래부터 나쁜 아이였던 게 아닐까? 소녀는 이런 이야기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있는 힘껏 생온 웨폰을 휘두르며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려 집중했다. 이렇게 미움받을 바엔 차라리 녀석들을 전부 없애면 되잖아?
오시리스, 왜 그래? 기절했어. 빨리 의료팀에 알려. 오시리스, 그거 알아? 우리 1라운드 시험에서 같은 조더라? 네, 저도 봤어요. 오시리스는 기쁘지 않아? 아, 나랑 같은 조가 된 게 오히려 안 좋은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베르단디 언니랑 같은 조가 된 건 좋지만 괜히 짐이 될까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오시리스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잖아. 아직도 그 일을 신경 쓰는 거야? 괜찮아. 훈련 중에 쓰러지는 건 자주 있는 일이야. 나도 식사 시간에 배고파서 자주 기절하는 걸. 그거랑은 다르지 않나요? 그래도 힘내서 우리는 함께 작전팀에 들어가자. 네, 저도 노력할게요. 이렇게 약한 애들이랑 어울리면 결코 이길 수 없을걸? 오시리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르단디 언니, 잠깐만 쉬고 올게요. 소녀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거울에는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이 계속 교차하며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구역질이 나는 느낌을 겨우 억누르고 힘없이 벽에 기대어 쓰러졌다. 안 돼. 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 역시나 이번에도 불합격이네. 슈님한테 엄청나게 혼나겠는데? 겨우 이런 공격도 피하지 못하고 심지어 협동 공격을 하면서 동료를 넘어뜨리다니! 이런 호흡으로는 절대 정식 팀원이 될 수 없어! 라고 하셨겠지? 죄송해요. 시험 볼 때 넋이 나갔었나 봐요. 괜찮아. 어차피 며칠 뒤에 제 시험 볼 수 있잖아. 베르단디 언니가 에테르 게이저에 가입한 이유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 그렇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나한테 좋은 추억을 안겨준 모든 것들을 지키고 싶은 거지. 그게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고향의 풀과 나무든지 말이야. 무언가 날 소중한 곳을 해치려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전 어려서부터 조직에서 자랐고 항상 신세를 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전팀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베르단디 언니 같은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렇지 않아. 난 오시리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걸? 오시리스도 항상 모두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보답하려는 네 마음이 모두가 너를 응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좋아. 일단 배부터 채우자. 내일 시험은 절대 지지 말자. 소녀는 자신이 베르단디가 말한 것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다. 심지어 베르단디가 무심코 던진 말들은 은근히 그녀에게 압박감을 안겨주었고 얽히고 설키며 자신을 옥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과연 여우의 말을 믿어도 괜찮을까?
주먹바늘 속 투명한 액체가 몸속에 들어오자 소녀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곳에 있는 건지 기억하지 못했다.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병실 창문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통해 분위기가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는 게 사실이야? 응. CCTV에 찍힌 훈련실을 파괴했던 사람은 본인이 아니야. 왜 나는 그동안 못 느꼈던 거지? 소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이불을 움켜쥐었다. 결국 들킨 건가? 착한 소녀의 몸 안에 배려심 없고 파괴밖에 모르는 포악한 인격이 살고 있다더라. 앞으로 별종 취급을 받게 될까? 드러나지 않아도 자연스레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과 함께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것 같아? 현재로서 가장 큰 가능성은 생혼의 웨폰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또 다른 인격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지. 아니야. 내가 생혼을 얻기 전에도 이미... 그러니까 일종의 병에 걸렸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병이라고? 어. 며칠간 치료 방법을 찾아볼게. 그때까지는 웨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내가 잘 지켜볼게. 소녀는 나오려던 말을 애써 삼켰다. 그래, 만약 이게 정말 병이라면 나 때문이 아니잖아? 병에 걸린 것이라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난 단지 확신할 수 없는 일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뿐이야. 이건 사람들이 속인 게 아니라고. 나는 사실을 숨겼어. 오시리스가 그런 병에 걸린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언제 또 몸이 지배될지 모르니 얼마나 두렵겠어. 치료받으면 오시리스도 별 문제 없을 거야. 모두가 오시리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모두를 속였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소녀는 수술대에 누운 채 반짝이는 달빛처럼 보이는 머리 위 모형등을 바라보았다. 도구함에서 수술용 집게를 꺼내는 소리와 심전도에 삐삐삐 하는 소리가 들렸다. 별일 없을 거야, 오시리스.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슈님, 수술이 끝나면 또 다른 인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걱정 마. 오쿠니누 씨의 이론에 따르면 또 다른 인격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 거래.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소멸된다는 건가요? 그건 웨폰이 가져온 부작용이야. 우리는 녀석이 완전한 의식을 지녔는지조차 모르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오시리스. 이건 그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거야.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그렇지만 그녀는 원래부터 내 몸 안에 있었는걸? 특수 마취제 주입 시작합니다. 10mg, 20mg. 내가 모두를 속였어. 모두가 다른 인격을 기생충 취급하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도록 만들었어. 30mg, 40mg. 잠깐만요, 슈님. 50mg. 주사 완료. 목표물이 논 램 수면 상태에 진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격 분리 수술을 시작합니다. 수술이 멈췄어.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의료팀에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어. 안타까워라. 그럼 오시리스 몸 안에 아직도 그 인격이 있는 거야? 그럼 오시리스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간병실에서 요양하고 있다는데? 또 다른 인격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슈가 훈련시켜주고 있대. 어떻게 알았어? 간병실이 지금 면회 금지이긴 하지만 저번에 지나가다가 오시리스가 혼자 쓸쓸히 앉아있는 걸 봤거든. 오시리스, 주사 맞을 시간이야. 미프엘, 간병실의 기기들과 저 파손된 로봇들 전부 제가 한 건가요? 아니야. 저건 오시리스가 아니야. 어쨌든 오시리스는 아프잖아. 치료받고 나면 다 괜찮을 거야. 응. 미안. 네가 이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슈가 신신당부했거든. 근데 네 몸이 벌써 마취제에 내성이 생겨서 깨어날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었어. 괜찮아요. 감각도 남아있고 뭔가 반해 자국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어요. 모두한테 영원히 사랑받고 싶은 양은 여우의 말이 듣지 않았고 거짓말로 자신의 비밀을 감췄지. 그래도 자신이 맞이할 결말은 바뀌지 않았지만. 오시리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해요. 얼른 주사 맞으러 가요.
그만. 잠깐 장난감을 얘기하자.